우와,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EBS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그 일단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그래도 막 이렇게 오가면서 반가워 해줘가지고 저 너무 즐거웠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약간의 지연을 좀 생각해볼까 하는 게 제가 대구에서 태어났어요. 나 대구 사람이에요. 대, 어? 대구. 그래서 오늘 나오는데 대구역에 보니까 내가 태어난 파티마 병원이 막 붙어 있더라고요. 파티마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대구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주로 파티마 병원에서 태어났다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반가워요. 그래서 너무 신나는 마음으로 왔었습니다. 물론 사투리를 전혀 쓰지 않죠. 대구에서 태어만 났어요. 6개월을 살았대요. 6개월 만에 생후 6개월 만에 서울로 올라왔기 때문에 전 대구에 살았다고 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가족들이 다 대구 사람이라서 그냥 대구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오늘은 수학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너무 수학과 관련된 이야기만 딥하게 들어가면 졸음이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은 신나고 재밌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저는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쭉 했었고요. 지금은 EBS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고등 쪽과 중학 쪽 수업도 하다 보니까 이게 고1 때의 고민, 고2 때의 고민이 여러분의 과거로부터 온다는 것을 더 많이 실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와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간단하게 볼만한 걸로 가지고 왔어요. 수학 공부 습관을 만드는 7가지, 7단계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간단한 내용들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저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나 이제 수학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만 가져도 충분하거든요. 사실 수학이 꽤 매력이 있는 과목이에요. 찾기가 어렵지. 그죠? 근데 그게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도 없는 매력이 있거든요. 자, 수학 공부를 잘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목표를 확실하게 잡는 거죠. 이 목표가 굉장히 거창하면 거창할수록 좋아요. 구체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케이, 내가 지금부터 해가지고 수학 1등급 받아보자.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주변에 좀 알리세요. 그러면 누군가는 네가 이럴 수도 있겠죠. 그거에 오히려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상처받지 말아요, 여러분. 자, 일단 나의 목표를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분량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제가 그 학생들 만나서 플래너 작성하는 걸 보면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할 일, 국어, 2, 수학. 있죠. 그죠? 뭐 3, 영어 이렇게 하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학 공부는 절대 하게 되지 않아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양과 시간을 좀 구체적으로 잡아주도록 하세요. 특히 뭐 인강을 본다라고 하면은 내가 듣는 시간 이런 게 잡혀 있으면 훨씬 좋죠. 계획에 무리가 있다면 적극 수정하라.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갑자기 계획을 세우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엄청난 양의 계획을 세워요. 특히 이제 방학이 다가오잖아요. 방학 기간에 돼서 뭐 수학만 하루에 6시간씩 공부하겠다. 안 하던 친구가 갑자기 그렇게 공부할 리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무리가 된다면 바로바로 그때 수정을 하셔서 해낼 수 있는 양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한 가지 더는 적어도 3주는 실행을 해주세요. 수학을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적어도 3주의 시간을 똑같이 공부한 적은 없을 거예요. 진짜 많이 바뀌는 거예요. 한 달 아니고 3주잖아요. 그죠? 자, 실행을 꼭 유지해 주셔야 되고 체크. 그쵸? 구체적인 양을 잡았다면 내가 공부했던 거 오늘 했다 안 했다에 대한 체크를 꼭 해주셔야 한 듯 안 한 듯 이렇게 기억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제일 좋아해요. 목표가 달성이 됐을 때 그때 보상을 준다. 보상은 간단한 것들, 뭐 집에 가는 길에 떡볶이를 먹는다, 뭐 이런 것들이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쵸? 간단한 보상, 그리고 그 내가 습관이 자리 잡고 있는 느낌을 충분히 느껴주도록 하세요. 그렇죠? 아주 간단한 이런 식의 생각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내신 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지금 고1이 어디예요? 고1? 여기가 고2예요? 그렇구나. 그쵸? 알았어요. 자, 일단 내신 대비는요, 여러분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지금부터 쌓아갈 수 있는 시기잖아요. 고1, 고2 친구들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요. 고3은 조금
어렵지만 그쵸?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 내신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되는데요. 수학은 내신이랑 수능이랑 별개의 과목은 절대 아니에요. 아시죠? 내신이 오르면 사실 수능 성적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도 오르기 마련이에요. 모의고사가 잘 나오고 있는데 내신이 안 나온다? 분명히 잠재력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죠? 자, 내신 공부의 가장 중요한 거는 평상 실력 쌓기. 그쵸. 내신만 대비해서 한 달 빡, 요게 중학교까지는 가능한데요. 고등학교 가면 그게 좀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평소에 꾸준히 하는 양이 있어야 되거든요. 밥 먹듯이 수학하기라고 제가 그냥 제목을 잡아봤는데, 하루에 공부하는 수학 시간이 정해져 있다. 있는 사람? 없어? 없어. 그럼 오늘 정하자, 여러분. 오늘 내가 수학을 언제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정해보죠, 그쵸? 자, 일단은 수학 공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밀리질 않아요. 제가 요즘에 EBS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 강의명이 미라클 수학인 거예요. 제 친구가 미라클 모닝을 하고 있어요. 미라클 모닝 알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제가 그 미라클 강의를 하면서 모닝 수학 이러고 밀고 있어요. 아침엔 사과 아니고 아침엔 수학이다 막 이렇게 뻔뻔하게 밀고 가고 있거든요. 본인이 공부하기 좋은 시간을 잡아보는 것도 필요해요. 아침 시간도 괜찮아.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공부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개념 공부가 사실 수학에선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얘기를 두 가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내신 진도 나가는 것보다는 나의 공부가 좀 더 빨리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내신 수업을 들을 때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도 그 내신, 그러니까 그 개념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은 고1 친구들, 고2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개념서라는 것이 꼭 있어야 돼요. 자신의 대표 개념서. 이건 뭐냐면 내가 언제든지 꺼내서 볼 수 있는 책. 자, 여러분이 전부 개념을 노트에 정리하라는 거 아니고요. 현재 고1 교과서도 좋고요. 고1 문제집 중에 개념서여도 좋아요. 그것을 고3까지 버리지 않고 가져가는 거예요. 아마 고2만 돼도요. 고1 수학 기억 안 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근데 고2 문제를 풀다 보면 고3 문제를 풀다 보면 고1이 발목 잡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럼 허둥허둥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디를 복습해야 되지? 그때 그 책을 꺼내와야 되거든요. 개념서가 대표 교재로 딱딱딱 있어야 됩니다. 고1 수학, 그 다음에 수학 1, 수학 2 여러분의 선택 과목. 뭐 선택했어요? 확통? 손 들어봐요. 확통. 네? 전부 확통이에요? 반가워요. 저는 확통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박수 칠 일이구나. 그죠? 좋아요. 네. 고마워요. 자, 이 개념서에 그러면 선택 과목이라고 안 하고 확통이라고 할게요. 자, 확통까지 포함해서 딱 정리가 된 4권의 책이 필요합니다. 고1 마찬가지고요. 그쵸? 근데 여기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통 공식, 수학의 공식 이런 걸로 기억을 하죠. 절대 그렇지 않고요. 개념 안에는 유형 문제까지를 포함하는 게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념서라는 게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아주 간단한 걸로 갈게요. 판별식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럼 판별식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그걸 해야 되잖아요. 실제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을 주고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나요? 그냥 판별식으로 이게 0보다 크다, 작다라고 물어보지 않죠.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가 여러분들 개념이에요. 아주 어려운 거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게 항상 정리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고1, 고2 때까지 이 책을 꺼내서 찾아보면 됩니다. 개념은요. 이제 이게 점점점 발전을 해요. 일단 지금은 개념서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여러분들 이제 점점 시간의 압박을 느껴요. 그래서 고1 친구보다는 고2 친구들이 더 많이 느낄 텐데 고3들은 더더욱 그래요. 이제 나는 수학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지나간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내가 남들은 선택 과목도 다 끝났다고 하는데 고1도 모르겠고 중학 수학도 모르겠고 이런 친구들이 수강후기로 많이 남기거든요. 자, 그럴 때는요. 남들의 이야기에서 잠깐 귀를 닫고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지금 당장 돌려야 돼요. 3달이면 여러분들 수능 범위에 해당하는 전체를 한번 쭉 돌릴 수 있어요. 정말로. 수학 1, 수학 2, 확통 각각 한 달씩만 준다고만 해도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것보다는 훨씬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시간 투자를 먼저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복습 그리고 현행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중학 수학
여러분 부족한 친구들 꽤 많이 있죠? 그쵸? 중학교 때 되게 많은 걸 배워요. 이를테면은 사인 30도 이런 거 다 중학교 때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고3들도 사인 30도에서 허덕허덕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중학교 때 배운 내용들이 고등학교 때 살짝 변형이 되어서 시작이 되는데 중학이 안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이 계속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일단 지금 당장 고1 친구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은 중학 수학이 안 되어 있으면 그거부터 채우셔야 돼요. 복습은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중학을 공부하는데 자, 고1 수학 또한 마찬가지로 복습을 하는데 복습하라고 하면은 책을 처음부터 찾아봐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미 수능 범위가 아니야, 내신 범위가 아니야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복습은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보셔야 됩니다. 노트 쓰는 게 좋은데요. 그 목차라는 게 있어요. 녹색 창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 뿅 하고 나와요. 목차. 중1, 중2, 중3. 그때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 내가 부족한 것들만 찾아가지고 따다다다닥 한 번씩 다 적어놔 주세요. 특히 뭐 삼각함수 파트에서 중학교 때 배운 삼각비를 모른다. 그때 넣어놔야 되고요. 중학교 때 가끔 그때는 중요하게 등장했으나 지금 아마 모를 텐데 원주각 뭐 이런 거, 중심각 이런 거 기억나요? 그런 게 사인 법칙 할 때 쓰여요. 근데 그 내용 어디지? 중학교 때 있거든요. 그 복습부터 해주셔야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제가 복습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목차를 보고 키워드를 전체적으로 좀 떠올려 주셔야 돼요. 자, 전체적으로 키워드를 떠올리면서 무엇인지가 이해가 되면 오케이, 넘어가도 되고요. 아니다, 나는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 부분은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현행 개념은요, 일단 중요한 게 있어요. 예습과 복습이 세트로 들어가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복습과 여기에 해당하는 복습은 약간 달라요.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하신 다음에 학교 끝나고 바로 공부하는 것. 여러분들 학교 끝나고 바로 복습하는 그 내신에 해당하는 부분 복습, 잠깐 복습을 의미하는 거고 이거는 내 부족한 과거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았죠? 자, 예습은 학교 수업을 듣기 위한 부분. 선행학습이랑은 조금 별개인데요. 선행학습이라고 하면 뭐 실제로 제 강의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확률과 통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수강후기에 이런 거 있었어요. 선생님 강의 엄청 잘 듣고 있어요. 수능 특강인데 강의 엄청 잘 듣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이런 글이 실제로 올라와요.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선행이잖아요. 저는 선행에 대해서는 절대 추천을 하지 않는데 예습에 대해서는 추천을 합니다. 방학 때 한 학기 부분 미리 보기. 그건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귀에 들리잖아요. 근데 모르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이게 잠이 오겠죠. 그쵸? 그죠?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 한번 쭉 들어놓는 거, 정리해 놓는 것 필요합니다. 자, 방학 시간 안에는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나와요. 지금부터만 해도 엄청 바뀌어요. 제가 고2 때 만난 친구가요. 그때까지 음악 한다고 수학을 아예 안 했었거든요. 진짜 아예 몰라요. 근데 고2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서울대학교를 가더라고요. 마음 먹고 바뀌는 시간. 자, 그 시작이 되는 게 여러분의 방학일 수 있어요. 자, 이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의 복습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1학년 수학, 여러분의 중학교 수학, 그때까지. 그리고 지나간 1학기, 고1 있잖아요. 고1 수학. 그 고1 수학을 다시 공부할 기회가 잘 안 와요. 그래서 1학년들은 정말 있잖아. 놓치면 안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고3 때 잉잉 물어봐야 이게 좀 어려운데 고1 친구들은 지금 하면 엄청 달라져요. 그래서 1학년 수학을 미리미리 지금 복습해 두도록 하세요. 이 시기에 하고 나면 2학년부터 여러분들은 그냥 날개 달린 듯이 수능 범위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죠? 자, 그리고 시험도 사실은 기술이에요. 그래서 잘 치는 기술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시험을 잘 치는 기술 중에 한 가지 그 벼락치기라는 말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MBTI의 파워 J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계획형 인간이어가지고 미리 계획을 한 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전날에 벼락치기는 좀 불가능한 사람인데 그러나 여러분들 전날에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걸 해낼 수는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성공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전날에만이라도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교과서 그리고 문제집을 한 권을 다 풀어낸 친구라면 틀린 문제 위주로 이거를 하루 만에 다시 풀기를 해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교과서 문제를 하루 만에 다 풀어요. 수학을 하루에 한 7, 8, 9, 10시간 공부하겠죠?
토가 쏠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전날에 여러분들 벼락치기가 내신에는 은근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문제만이라도 전날까지 이런 일을 벌이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공부를 해놓으면 제일 좋죠. 그쵸? 그래서 미리미리 해놓고 전날에는 너무 컨디션 조절한다고 잠만 자지 말고 그때 문제를 좀 풀어주시고요. 자, 서술형 문제가 출제가 되나요, 학교에? 서술형 문제가 나오는 경우에는요. 서술형 문제의 경우에는 미리미리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수업할 때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수학을 문제집에서 요기 찔끔 조기 찔끔 요기 찔끔 푸는 친구들은 절대로 수학에 늘 수가 없어요. 생각을 여기서 하다가 저쪽 가서 얘기하다가 다시 저쪽 가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자, 그냥 문제를 문제집에다가 푸는 습관 말고요. 그냥 백지 노트나 이런 데에다가 쭉 풀어가 보세요. 원래부터 처음부터 서술형 풀이 하듯이 풀어요. 엄청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풀었고 그 다음 거 뭐고 수학의 서술형은 여러분 그 모든 말을 그러므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다 이걸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식으로 문제에 해당하는 거 변형시키고 그 다음에 식 해석해서 풀어내고 그 과정들에 대한 연습을 평상시에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모의고사. 그죠? 이 오늘 고3은 모의고사를 보고 있어요. 그쵸? 모의고사는 수학은 모의고사 몇 분이에요? 100분, 그쵸? 100분. 100분의 시간 동안에 1번부터 해서 30번까지 딱 풀고 끝내는 친구, 그렇게 해서 100점 맞는 친구는 없어요. 없어요. 자, 무조건 하고 패스를 하고 풀게 되어 있거든요. 그 연습을 평소에도 해두셔야 됩니다. 시간 안배에 대한 연습이요. 당연히 내신 때는 더더욱 짧은 시간 동안 문제를 많이 풀어내야 되잖아요. 이걸 평소에 여러분들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시간 잡고 문제 풀고 모르는 문제는 패스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이런 마크들을 만들었었어. 기억 시옷, 계산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 패스, 그죠? 그리고 회오리 모양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는데 생각이 꼬여서 안 풀리는 문제. 한번 꼬인 문제는 다시 풀어야 되거든요. 아예 리셋해서 돌아오는 게 필요해요. 별표는 뭐라는지도 모르겠는 문제. 그죠? 그런 자신만의 그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패스를 하고 돌아오셔서 그 문제들 중에서 뭐부터 풀어야 될까요? 기억시옷, 회오리, 별 뭐부터 풀어야 될까요? 기억시옷이죠.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라며. 그럼 그 문제부터 풀어야 되고 회오리는 내가 풀이하다가 어딘가에 막혔을 거 아니에요. 다시 생각해보면 달라져요. 그때를 위한 문제. 별표가 제일 마지막에 되겠죠. 그런 연습이 평소에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실수를 많이 하는 친구들 혹시 있다면 제가 실수 진짜 많이 하거든요. 실수 왜 하는 줄 알아요? 성격이 급해서 그래요. 성격이 급하고 그다음에 실수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 가지 있어요. 금방 즐거워져요. 내가 문제를 잘 풀어냈거든 여기까지. 그러면 다 푼 것 같아. 나 사고 친 것 같아. 너무 잘한 것 같아. 그래갖고 막 답 이상하게 적고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평소에도 하십니다. 여러분들 안 그럴 것 같은데. 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평소에도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나를 좀 다운시키는 연습 해두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나중에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자, 내신 4주. 이거는 그냥 전반적인 이야기. 수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마 4주 전, 3주 전, 2주 전, 1주 전 이렇게 한 달을 잡고 가시면 가장 여러분들 내신 준비를 잘할 수가 있는데요. 4주 전에는 시험 범위 진도가 다 나가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도 범위까지 조금 더 예습을 해 나가면서 일단은 공부하는 게 4주와 3주예요. 4주 전까지일 때는요. 그 전에 범위 나간 부분들 있죠. 교과서라든지 이런 데 선생님이 강조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들 위주로 보시는데 교과서랑 유형 문제, 그러니까 문제집 한 권과 교과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3주 전에 해당하는 부분 요렇게. 그때는 예습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죠. 내신 범위가 아직 안 나갔다 하더라도 그렇죠? 2주 전에는 이때 개념 노트라는 걸 만들어요. 자, 2학년 친구들이 특히 주목해야 돼. 혹시 수학을 되게 잘하고 싶어요. 100점 맞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있죠? 자, 개념 노트가 엄청 중요해요. 아까 개념서랑은 뭐가 다르게요? 개념서는 전체적인 거예요. 그죠? 전부 있는 거고 개념 노트는 뭐냐면 나만 모르는 거.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몰라. 나만 맨날 까먹어. 나를 위한 노트예요. 내가 필요한 것들만 적어놓은 노트. 이건 내신 때도 중요하지만 수능 때 엄청 중요해요. 내가 까먹는 게 있어요. 나의 취약 부분. 그런 것들만 적어놓은 노트를 시험 직전에 보고 시작.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개념 노트라는 것을 미리미리 2주 전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걸 시험 전날에 못 만들어요. 내가 어느 부분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그 다음에 교과서에 틀린 문제. 근데 2주 전에 교과서 틀린 문제를 푼다는 거 무슨 소린 줄 알아요? 2주 전에 이미 교과서는 다 풀었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틀린 문제 부분들 쭈루룩.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갈 친구들은 고난도 문제까지 가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공부 꿀팁. 네. 내신은 다른 거 없어요. 선생님이 출제를 하십니다. 학교 선생님. 내가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시잖아요. 그래서 수업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집중을 해내면 그때가 내신 공부 가장 많이 할 수 있어요. 수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들까지. 나중에 여러분들 수능 대비를 위한 수학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다른 과목 내신을 이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학교 수업할 때 이렇게 쳐다보시면 지금도 있잖아요. 이 안에 예쁜 친구들이 몇 명 보여요. 나랑 눈을 잘 마주치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제가 마음속으로 뭐라고 하냐면 너넨 꼭 잘 되길 바래 이렇게 돼요. 알겠죠? 누구누구 나랑 눈 마주치는지. 자,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어떠실 것 같아요? 바로 보고 있잖아. 열심히 듣고 있어. 그러면 이거 중요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학교 수업 때 집중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을 인생에서 가장 절약하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 수학 그 개념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의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설명을 한번 쭉 해봐요. 아는 것 같죠? 잘 몰라요. 뭐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이걸 딱 떠올렸을 때 라고 하는 친구들은 개념을 절대 모르는 거고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조건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한 거고 이런 설명을 한 번만 해보면 머릿속에 남아요. 누구한테? 벽에 대고 해요. 괜찮아. 벽에 대고 설명하든 아니면 주변에 친구가 물어보면 설명해주든 그거 진짜 머리에 남아요. 알겠죠? 그리고 질문 부분들 있으면 딱딱딱 체크해 놓으세요. 내가 어느 부분이 헷갈렸는지 내일 되면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들 꼭 챙겨가시고 그다음 제가 얘기했었죠. 처음에 하루에 수학 시작을 수학으로 해볼까 이런 이야기 요즘 많이 해요. 그래서 모닝 수학을 해볼까 이런 것처럼 학교 선생님이 10분 일찍 5분 일찍 수업을 끝내주셨을 때 꺼낼 수 있는 노트 꺼낼 수 있는 문제집이 있으면 여러분들 수학 실력이 무조건 오릅니다. 그렇죠? 개념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자, 잠깐 봅시다.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개념 공부랑 문제. 그러니까 수학은 개념이랑 문제만 잘 알고 있으셔도 훨씬 달라지거든요. 일단 제일 중요한 한 가지는 공식. 수학이 혹시 암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절대 아니에요. 수학은 암기가 아니에요. 그죠? 수학은 스토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수학이 생각보다 이 스토리 라인이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 엄청 도움이 돼요. 별거 아닌데 비교를 해보자. 중학교 때도 여러분 2차 방정식이라는 걸 배워요. 근데 중학교 때는 그런 말을 안 써. 판별식 이런 말을. 근데 다 나오긴 나오거든요. 근해 공식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그지? 근해 공식은 그 어른들도 대답을 해요, 가끔. 암기를 해가지고. 근데 근해 공식 안에서 여러분들 그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 결국 근에 대해서 실수가 될까? 아니면 똑같은 거가 2번 나오게 될까? 아니면 허수가 될까를 결정하죠. 거기서 판별식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서라도 공식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쵸? 여기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면 그 다음 단원이 보여요. 그 다음 배우는 게 판별식이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계속 생각을 해놓잖아요. 그럼 절대 안 까먹어요. 자, 단원명 보고 키워드 떠올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을 타고 가세요. 내가 예를 들어 1학년, 그러니까 수학 1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등차 수열에 일반항 나오고 등차 수열에 함 나오고 공식들 와다다 암기가 아니고요. 내가 등차 수열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들을 어떻게 나열을 하는 규칙이 뭘까? 그 다음에는 그들을 더해가는 방법이 뭘까? 그 키워드들 자체로 떠올리면서 흐름 타고 가셔야 됩니다.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개념 노트 아까도 말씀드린 얘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모르는 개념들을 쓰되 여기에 개념과 제가 이따가 문제풀이 할 때에도 또 개념 노트라는 말을 써요. 이게 뭐냐면 자기만을 위한 노트예요. 까먹은 부분, 자 1학 복습 부분, 뭐 중학교 내용 이런 것들 가끔 문제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 써 놓으셔야 돼요. 오늘 까먹은 건 내일도 까먹어요. 그래서 꼭 써놓으시고 한 가지 더는 문제에서만 얻을 수 있는 힌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적어 놓도록 하세요.
엄청 도움이 돼요. 이 자체만으로 여러분들 수학 100점이 가는 길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노트 꼭 적어주시고, 제가 주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판 쓰기거든요. 제가 그 수능 개념 강의를 할 때 이 한판 쓰기라는 걸 해요. 아마 여기 뒤에 있죠?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적어 나가요. 하나의 단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수학을 보통 그냥 수학은 개념 공식 딱 문제 딱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절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확통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확률 같은 게예요, 여러분들. 자, 경우의 수세기의 처음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세기가 1학년 때 나오는, 여러분 2학기에 배워요. 뭐 약간 순열, 조합 막 이런 것들 나오잖아, 그치? 그 순열, 조합 이런 것들과 같이 연결을 해서 가면서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데, 겹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원순열로 연결. 겹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연결. 이런 과정들을 하거든요. 자, 그런 연습으로 한 판을 쭉 전체적인 개념을 써보세요. 스토리를 여러분이 잡아서. 어려우면 제 강의로 오시면 돼요. 자, 이걸 같이 해보면 엄청 머릿속에 남아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이거 하고 나면 자려고 누웠더니 수학이 막 동동동동 천장에 떠다니지 않니? 그러면 같이 그렇다고 막 그러거든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요 연습만 한번 해보시면 개념 공부에 따로 시간도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문제에 대한 걸 얘기할까요? 문제 많이 풀으라는 이야기를 더 이상은 믿지 않죠, 수학? 그죠? 문제를 많이 푸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수학 문제 어떻게 하면 많이 풀 수 있을까? 답지를 꺼내놓고 풀면 돼요. 그죠? 보통 수학 문제 많이 푼다는 친구들은 답지를 꺼내놓고 문제를 꺼내놓고 풀어요. 그러면 하나도 공부 안 한 거예요. 하루에 50문제, 100문제를 풀어도 공부한 게 아니야. 근데 이 마음은 너무나 잘 알아요. 많이 풀어야 되니까. 자, 양치기를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시면 훨씬 더 수학을 잘하게 됩니다. 이따가 문제를 어떤 식으로 끊어 읽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 봐봐요, 여러분들. 답지가 여기 있어. 해설지가 여기 있어. 문제를 보다가 막혔어. 그럼 뭐 할까요? 해설을 봐요. 바로 봐요. 망설이지 않고 봅니다. 그리고 해설로 힌트를 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맞았네. 이렇게 가요. 그러면 고민할 수 있는 그 여지 자체를 여러분이 전혀 만들지 않는 거거든요. 시험 때는 아무도 안 알려줘요. 힌트 없어. 근데 어떡해? 그쵸? 그 공부하는, 사고하는 연습을 평상시에는 막아놓고 시험 때는 고민을 하겠다고요? 잘 될 리가 없죠. 그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풀이를 보더라도 일단은 고민을 1차적으로 많이 하셔야 되고요. 고민을 한 다음에 풀이를 보세요. 그 수학 문제를 생각을 하라고 하니까 계속 생각만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안 풀려. 근데 문제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다른 생각이 떠올라요. 이따 점심에 뭐 먹지? 이런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충분히 고민을 할 만큼 하고 그 기간이 되게 길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3분, 뭐 5분 상관없습니다. 그때 해설지를 보되 전부 다 보지 말아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2줄만 봐요. 이거는 정말 레알 꿀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2줄만 보면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해. 해설지를 그냥 보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풀이하는 걸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공부한 거고 해설지가 공부한 거지. 여러분이 생각해보는 연습은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쪼면서 해설을 보고 내가 생각해보고, 모르겠죠? 또 조금 봐요. 2줄 정도. 그리고 또 풀어보고. 그리고 또 풀어보고.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렇게 연습을 하면 자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랑 문제를 풀었어요. 풀이를 했어요. 다시 여러분이 풀면 여러분들이 풀지 못하죠?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다시 해설을 보면 선생님이 어떻게 저거를 풀어나가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들. 그게 답지를 보는 방법이에요. 해설, 답지 무조건 마찬가지. 꼭꼭 끊어서 잘 봐주시도록 하고요. 자, 문제 끊어 읽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학 문제 어떻게 하느냐. 수학을 잘 못 푸는 친구들의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말이 너무 많아. 문제가 너무 길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자, 수학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일단 여러분들이 딱딱 끊어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읽잖아요. 아무것도 머리에 안 남아요. 처음부터 쭉 읽으면 아무것도 머리에 안 남아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 수학 선생님들끼리 통화를 할 때에도 문제에 대해서 내가
봐봐, 이거 흰 공 한 개가 1이 적혀 있고 2가 적힌 게 한 개 있고 1이 적힌 검은 공이 한 개 있고 두 개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수학 선생님들끼리도. 자, 이걸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야 돼요. 그쵸? 1이 적힌 흰 공이 한 개 있어. 그럼 1 적은 공 하나 그리고요. 끝났죠? 2가 적힌 흰 공이 하나 있어요. 2 적은 공 하나 그리고요. 1이 적힌 검은 공 한 개면 1 적고 동그라미하고 쫙쫙 그어요. 검은 공이라고. 그죠? 그리고 2가 적힌 검은 공 3개가 있네요. 그러면 2가 적힌 검은 공 3개를 그려줍니다. 그렇게 주머니를 그려놓고 나면 저 위에 있는 두 줄에 대한 해석이 더 이상 필요 없고요.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보여요. 확통에서는 그림을 주고 안 주고가 그 난이도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림을 주는 게 더 쉽죠. 여러분들 눈에 잘 보이니까. 그렇죠? 없는 경우는 여러분이 그려야 돼요. 이거 쉬운 문제야. 근데 해석이 안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런 다음에 3개를 꺼낸 다음에 3개의 동그라미가 들어가겠죠? 아, 공은 총 몇 개가 있어? 직관적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지금은 1, 1, 2, 1, 1, 1, 2 이렇게 보이지만 그림으로 그려주시면 한 개, 한 개, 한 개, 3개가 있다는 게 눈에 들어와요. 공 6개가 있네? 그 중에 3개를 꺼내네? 6시 3 바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2개, 여기 2개가 뭔지를 끊어놨잖아요. 여기까지 A가 어떤 상황이고를 그려주는 거죠. B가 어떤 상황이고를 꺼내는 모양을 그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확률을 구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문제 자체 되게 쉬운데요. 그림도 없고 끊어읽기도 안 되면 아예 이해를 못해요. 그 연습이 평소에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오히려 수학 1이나 이런 파트는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 수학 2 같은 경우는. 근데 한글이 많은 문제들의 경우에 오히려 힘들어 하더라고요. 알았죠? 그래서 이런 끊어읽기에 대한 연습들을 많이 해주시도록 하세요. 자,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그냥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에 나온 명대사였거든요. 그 여자 주인공이 달미예요. 이름이 예쁘죠, 그렇죠? 달미야, 넌 코스모스잖아. 그래서 아직 봄이야. 천천히 기다리면 가을에 가장 예쁘게 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마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절이 다가올 거니까요. 지금부터 열심히 해두면 초조해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의 계절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